한국에서 작은 정원이나 베란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매년 비슷한 고민을 반복합니다. 공간은 좁고 장마철의 긴 비와 높은 습도는 식물을 지치게 하고 잎이 젖은 채 오래 머물면 병반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거나 땅에 붙은 가지를 손질하는 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들이고도 수확량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이 모든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식물을 땅에서만 키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식물의 성질에 맞는 형태로 세워서 기르는 것입니다. 세워서 키우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잎 전체에 골고루 닿기 때문에 장마철에도 병이 크게 줄어들고 열매가 땅에 닿지 않아 상처 없이 자라며 무엇보다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몇몇 식물만 지지대를 세워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식물이 기둥이나 줄 혹은 가벼운 그물 형태의 지지대를 만나면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수직으로 키우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종류의 채소를 가꿀 수 있고 손이 닿는 높이에서 수확하니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든 부산에서든 혹은 제주처럼 따뜻한 지역에서든 세워 키우는 방식은 바람과 습도를 고려한 한국의 기후에 잘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이 여러분의 정원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식물이 다시 활력을 찾는 경험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물을 세워 기르는 방식이 한국의 기후와 생활 환경에 잘 맞는 이유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어떤 식물들이 이러한 방식에서 특히 큰 변화를 보이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채소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어서 베란다나 작은 정원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물들 중 일부는 수직으로 키웠을 때 놀라울 만큼 강한 생장력을 보여주고 다른 채소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중 하나가 색이 고운 꽃으로만 알고 있는 나스투륨이라는 식물입니다. 한국에서는 관상용으로만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잎과 꽃, 열매까지 모두 먹을 수 있고 매운맛이 은은하게 돌아 샐러드나 장아찌에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 장마철에 큰 고민이 되는 진딧물을 유난히 잘 끌어당겨서 토마토나 고추 같은 민감한 작물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땅에서 퍼지듯 자라도록 두면 잎이 겹겹이 쌓여 병이 쉽게 생기지만 가벼운 그물이나 줄을 타고 세워 기르면 통풍이 좋아지고 꽃도 눈높이에 있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어서 더운 여름에 큰 힘을 발휘하는 식물로는 말라바 식스핀치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시금치와는 다르게 뿌리가 덜 예민하고 잎이 두툼해 고온에서도 시들지 않으며 여름 내내 수확할 수 있어 한국의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특히 강합니다. 수직으로 키우면 잎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한 잎이 자라 베란다 텃밭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생소한 두 식물만 봐도 수직 재배가 단순히 공간 절약을 넘어 장마철 병해를 줄이고 수확 안정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키우고 있는 작물들이 왜 수직 재배에서 더욱 큰 잠재력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말라바 식스핀치처럼 여름철에 강한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익숙한 작물들도 세워 기를 때 훨씬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수직 재배의 장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매년 키우는 토마토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낮고 가벼운 지지대를 사용하거나 화분 한쪽에 간단히 끝만 세워두는데, 이렇게 하면 키가 자라는 속도를 이기지 못해 줄기가 휘어지고 잎이 겹쳐 장마철에 병반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줄 하나만 바로잡아도 달라집니다. 햇빛은 잎 전체에 고르게 닿고 바람이 잎 사이를 충분히 지나가니 습도에 민감한 토마토가
훨씬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어서 많은 가정에서 빠지지 않는 오이는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습한 여름 기후는 오이의 흰가루병과 녹균병이 자주 생기게 하는데, 땅에서 기르면 잎이 젖은 상태로 오래 있고 열매가 흙에 닿아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반면에 가벼운 그물이나 세로줄을 타고 오이를 세워 기르면 잎이 빠르게 마르고 공간이 넓게 확보되어 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열매가 아래로 곧게 자라서 찾기도 쉽고 수확도 편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고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추는 수확이 길고 열매가 많이 달리지만 조금만 무게가 쏠려도 가지가 쉽게 휘어지거나 꺾이기 때문에 해마다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추줄기 양옆에 단단한 줄을 가볍게 잡아주기만 해도 바람에 흔들리는 폭이 줄어들고 햇빛이 잎 전체에 고르게 퍼져 열매가 더 고르게 자랍니다. 이런 작물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매년 키우는 친숙한 채소이기에 수직 재배가 가져오는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익숙한 채소들을 넘어 조금만 관점을 넓히면 좁은 공간에서도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식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토마토와 오이와 고추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채소들이 세워 기르는 방식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을 때 어떤 식물들이 수직 재배의 진가를 더욱 크게 드러낼까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사실 작은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식물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줄기 자체가 가볍고 힘있게 뻗어나가며 햇빛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덩굴성 강낭콩입니다. 땅에서 부시형으로 키우면 자리만 차지하고 수확량이 제한되지만 덩굴형으로 선택해 가벼운 지지대를 세워주면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잎이 공중에서 잘 말라 장마철 병도 적고 아래 공간이 비어 있어 채소나 허브를 함께 심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어서 봄볕이 따뜻해지면 가장 먼저 활기를 찾는 완두콩도 잎과 줄기가 가볍고 손끝 같은 덩굴손이 있어 작은 그물이나 얇은 막대에도 쉽게 올라갑니다. 초기 성장 속도가 빨라 초보자도 성취감을 느끼기 좋고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강원처럼 기온차가 큰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 특히 강한 생장력을 보여주는 긴꼬리콩은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의 강한 햇빛과 더위를 오히려 힘으로 바꾸어 수확량을 늘립니다. 무엇보다 공기를 통해 토양의 질소를 공급해 다음 작물의 토양 건강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식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덩굴성이 강한 작물들은 적은 공간에서도 넉넉하게 자라고 장마철에도 선선한 공기를 만날 수 있어 한국의 계절 변화 속에서 더욱 잘 맞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에 소개할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작물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세워 기르는 방식이 어떤 작물에서든 기본 원칙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줄기와 잎이 가볍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수직 재배에서 큰 이점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있는 열매를 가진 작물들은 어떻게 세워 기를 수 있을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열매가 크면 지지대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땅에서 기르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병에도 강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형 수박과 멜론류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고 땅이 젖은 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열매가 쉽게 상처를 입거나 아랫부분이 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기둥에 천으로 만든 작은 받침을 묶어 열매를 얹어주기만 하면 공기 흐름이 좋아지고 햇빛이 골고루 닿아 과육이 더 단단하게 익습니다. 베란다에서도 햇빛만 충분하다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열매가 깨끗해 관리가 편합니다.
이어서 넓게 뻗는 경우가 많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겨울 호박도 세워 기르면 정원의 분위기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잎이 공중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벌레가 줄어들고 줄기 사이로 공기가 잘 통해 병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무게가 있는 열매는 간단한 그물이나 청끈으로 받쳐주면 충분하며 예상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깔끔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수세미도 수직 재배에서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물입니다. 땅에서 키우면 열매가 구부러지거나 흙에 닿아 검게 변하기 쉬운데 기둥을 타고 오르도록 돕기만 하면 길고 곧은 모양으로 자라고 장마철에도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있는 작물들까지 세워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은 수직 재배가 단순히 작은 공간에서만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한국처럼 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장마가 긴 지역에서 작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직 재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작물들이 세워 기를 때 얼마나 건강해지고 관리가 쉬워지는지 살펴보았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식이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재배 전략 전체를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닿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기후처럼 봄은 짧고 여름은 무덥고 장마는 길며 가을은 빠르게 찾아오는 환경에서는 계절별로 식물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는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직 재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 먼저 지지대나 그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모종을 심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돋아나는 뿌리는 매우 약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구조물을 나중에 설치하면 뿌리가 흔들리고 성장 속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초여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장마철에는 비의 양도 많기 때문에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둥 두 개만 튼튼하게 세우고 가벼운 줄을 연결해도 안정감이 크게 달라지고 관리하는 사람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지지대의 방향을 정할 때 북쪽을 기준으로 배치하면 햇빛이 필요한 작물은 충분한 빛을 받고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은 자연스럽게 시원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제한된 공간에서도 두 가지 생육 환경을 동시에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서 오이나 강낭콩을 세워 기르면 그 아래 공간에 상추나 미나리 혹은 고수처럼 더위를 싫어하는 작물을 심어도 잎이 말라붙지 않고 오히려 한여름에도 수확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베란다처럼 공간이 좁은 환경에서는 가벼운 그물과 줄을 활용한 방식이 특히 유용합니다. 무게가 거의 없어 흔들림이 적고 식물이 자라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팁들은 단순히 작물을 올려 세우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계절과 생활 방식에 맞춘 재배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해주며 결국 한 해의 수확을 더욱 안정적이고 즐거운 과정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기반이 마련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올해 텃밭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은지 떠오르게 되고 이를 마무리하는 마음도 한층 가벼워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작물들이 세워 기르는 방식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보인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장점을 한국의 기후와 생활 환경 속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과 긴 장마, 그리고 지역별로 큰 기온차가 있어 지지대를 세우는 시기나 방향만 조금 달리해도 작물의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지지대 설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심은 뒤에 지지대를 세우지만 이때는 뿌리가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해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부는 시기에 미리 지지대를 세워두면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 모종을 안치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지대의 방향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쪽에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대를 북쪽에 두면 키가 큰 작물들이 남쪽에 있는 작은 작물들에게 그늘을 만들지 않아 전체적인 생육이 훨씬 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베란다 텃밭에서는 이 원칙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수확량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장마철의 높은 습도를 고려한다면 지지대 사이 간격도 중요한데, 바람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만큼 여유를 두면 잎이 젖은 상태로 오래 머무는 일이 줄어 병이 생길 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직 재배의 가장 즐거운 혜택 중 하나는 지지대 아래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에 더위에 약해 금방 시드는 상추나 깻잎 같은 작물들을 그늘진 공간에 심으면 강한 햇빛에 잎이 타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 재배가 단지 작물을 위로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햇빛과 바람과 습도라는 자연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하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한국의 기후에 꼭 맞는 나만의 텃밭 방식이 조금씩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수직 재배의 장점과 한국의 기후에서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깨달음에 닿게 됩니다. 텃밭은 단지 먹거리를 얻는 공간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삶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워 기르는 방식은 그 과정에 작은 여유와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허리를 깊이 굽히지 않아도 되고 잎과 열매가 손닿는 높이에 있어 관리가 수월하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병이 줄어들어 걱정이 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편의를 위해 지지대를 세우기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가꾸는 공간이 훨씬 밝고 정돈되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토마토가 햇빛을 따라 길게 뻗어가는 모습이나 오이가 공중에서 곧게 내려앉는 모습은 정원을 더 넓게 보이게 하고 여름을 지나는 마음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 지지대 아래 생기는 작은 그늘에 상추나 깻잎을 심어 한여름에도 싱싱한 잎을 따는 경험은 베란다든 마당이든 상관없이 일상 속에 작은 기쁨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수직 재배를 경험하다 보면 어떤 작물은 햇빛을 더 좋아하고 어떤 작물은 통풍에서 힘을 얻으며 또 어떤 작물은 작은 그늘에서 더욱 편안해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이 쌓이면 내 텃밭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설레고 가벼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텃밭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지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지지대 하나라도 세워보거나 오랜 시간 익숙하게 키운 작물 중 하나를 세워 기르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올해 여러분의 텃밭을 더욱 단단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자라는 녹색의 시간들이 더 많은 위로와 기쁨을 가져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